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방건설배 2017 시니어대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스컵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입니다. 어제 1차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저희도 이 시니어와 여자 대결 구도와 함께 중계진도 그렇게 형성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자 바둑리그 우승팀이었던 포항 포스코 캠텍팀을 응원하면서 어제 중계를 했었는데요. 포항 포스코 캠텍팀이 역시나 1차전 승리를 가져가면서 저희 예측에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시니어 팀을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역시 오늘 오더 중요하겠죠. 시니어 팀이 오늘은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약간 여자 바둑리그 우승팀이 우세하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니어 바둑리그 팀으로서는 반드시 1승 카드인 조치훈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강훈 구단과 장수영 구단 중에 한 분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지 이제 이긴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치훈 구단이 반드시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의 에이스격 선수들 김채영 선수나 혹은 조혜연 선수를 꺾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치훈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 캠텍의 3명의 선수들이 모두 조치훈 선수와 붙길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승패를 떠나서 어떤 살아있는 전설과 대결을 펼치고픈 어떤 승부사의 혼을 자극하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선수들이 모두 조치훈 선수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전입니다. 과연 여자팀이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시니어 팀이 반격에 성공을 할지 오더표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대회 개요 알려드립니다. 3대3으로 펼쳐지고요. 이 세 판 중에 2승을 거두면 팀이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차 오더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1차 오더는 그럼 여자팀이 잘 짰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오더 면에서는 뭐 시니어 바둑리그 팀도 크게 불리할 것은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짜였는데 여자 선수들이 워낙 막강한 실력을 보여줘서 1차전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오늘 이 2차전. 1구 조치훈 구단은 역시 이제 주장전에 출전을 한 거고요. 네. 조혜연 구단이 이번에는 2국에 이어서 1국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네, 조혜연 구단, 조치훈 구단과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던 선수인데 결국 조치훈 구단과 만나게 되었고요. 조치훈 구단이 어제 있었던 1차전에서 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치훈 구단이 이제 2차전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1차 이후에 소식을 듣고 나서 3대0은 너무 심했다, 부끄럽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주장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구. 과거에 도전 5강으로 불렸던 장수영 구단과 최근에 여자 바둑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인 포스코 캠텍 팀의 주장 김채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그럼 여자팀에서는 1국과 2국이 이제 교차가 된 거고 3국은 강훈 구단 그대로 출전했고 역시 강다정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다정 초단이 또 강훈 구단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오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1차전 컨셉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KH 에너지 팀 입장에서는 조치훈 구단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 뒤를 받쳐주는 도전 5강 선수들 강훈 구단과 장수영 구단의 활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1차전은 3대0으로 끝이 났지만 내용상 세 판 다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시니어 팀은 어떤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이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대방건설배 2017 시니어대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스컵 3차전까지 예정은 되어 있으나 여자팀은 오늘 끝내고 싶어 할 거고요. 2차전에서 포스코 캠텍 팀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러니까 여자 바둑리그 우승팀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대로 끝이 납니다. 오늘 양상국 구단이 심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강훈 구단과 강다정 초단입니다. 강훈 구단은 1차전에서 조혜연 구단에게 패했고요. 강다정 초단은 장수영 구단에게 이긴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채영 3단과 장수영 구단이 만났습니다. 김채영 3단이 1차전에서 조치훈 구단을 꺾으면서 팀의 사기를 올렸죠. 정말 그 처절했던 버팀은 지금도 꽤 인상이 남는데요. 네. 자,
1차전 주장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치훈 구단과 조혜연 구단. 이 조혜연 구단이 아무래도 지금 팬심이 엄청나다 보니까 어제는 끝나고 또 사인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만큼 조치훈 구단에게는 이 프로 기사들에게 있어서도 또 다른 프로 기사 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마치 연예인의 연예인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저도 작년에 조치훈 구단 사인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충분히 기회만 된다면 무조건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 한국 기사들이 사인을 부탁하면 한글로 사인을 해주시는데 네. 아주 그 정직한 글씨가 인상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글씨에서 정직함이 느껴진다는 게 뭐 제가 그런 예술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눈에는 이렇게 그렇게 보였거든요.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뭘 하셔도 다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 평소 인터뷰를 봐도 조치훈 구단 아주 솔직함이 매력이죠. 아, 유쾌합니다. 네. 그리고 뭐 팬 서비스가 엄청납니다. 자, 어제에 이어 저희가 다시 만났네요. 네. 어제는 뭐 시니어 리그 팀이 완패를 당했는데요. 오늘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구경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냥 그렇죠. 네, 2차전에서 이 시니어 선배 기사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렇게 시니어 팀과 여자 팀, 그러니까 시니어 바둑리그와 여자 바둑리그 우승팀이 만나는 기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제는 이제 다 같이 편이 돼서 한 경기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3차전까지 가면 결국은 여자 바둑리그 우승팀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아, 네. 어차피 우승은 그건가요? 네. 오늘은 뭔가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용히 아닙니다. 있다가 저는 네. 일관성 있게 오늘은 일단은 2대1로만 이기도록 할게요. 2대1로만 이겨서 3차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저의 발언이 이제 거슬리시는 그런 네. 이제 바둑팬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좀 오해를 풀고자 해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저와 배윤진 프로가 일방적으로 여자 바둑리그 우승팀인 포스코 캠텍팀을 응원하기로, 그리고 그렇죠. 김영환 해설위원과 하우정 프로가 이제 이 시니어 바둑리그 우승팀인 KH 에너지를 우승하기로 미리 예고를 하고 나서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편파 각각, 해설을, 네. 편파 응원을 해야 됩니다. 네, 각각 시니어 바둑리그와 여자 바둑리그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뭐 시니어 리그 팀에서 질 거 다 진 것 같아요. 이번 1, 2, 3경기. 아, 그렇네요. 질 거 다 졌거든요. 이제 이길 일만 남았군요. 네. 네. 역시나 오늘도 가장 이 주목을 끄는 대결은 조치훈 구단의 대결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역시 이 한국 여자 바둑계를 오랜 기간 이끌었던 에이스격 선수인 조혜연 구단과 만났기 때문에 이 대결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조치훈 구단 어제 이제 국후 인터뷰에서 여자 기사랑은 아예 도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해요. 네. 그렇게 많은 대국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십 년째 그 일본 바둑계에서 정상권을 지켰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특히 일본 바둑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 기사가 저단 기사와 만날 일 혹은 이 랭킹이 낮은 기사와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뭐 본선 정도는 올라와줘야.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네. 뭐 조은영 구단과 사실 여자 기사뿐만 아니라 성적을 아주 잘 내지 못하면은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둘 기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인류 기사들과의 대결은 정말 어렵습니다. 배현진 프로 가장 상위 랭크 같은 게 누구죠? 저요? 네. 저는 일단 시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가요? 네, 제가 좀 농땡이를 많이 피웠어서 아니 바둑 얘기 이런 승부 얘기할 때만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원래 만담을 좋아해서 다른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요. 네. 2국과 1국을 보면 너무 특이한 수가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바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짚어보고 갈까요? 지금 조치훈 구단이 그 조영 구단이 그 사람들이 자주 두는 그런 포석을 들고 나왔을 때 바로 급소 3선을 가서 그렇죠. 미니까 한 칸 띄었습니다. 저는 저수 처음 보거든요. 오. 그리고 김채영 선수의 저 붙임수도 최근에 유행하는 수이긴 하지만 이 수에 대해서 장수영 구단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젖힌 곳 그것도 약간 이색적인 것 같은데 일단 1국으로 가봅니다. 자, 1국에서 조치훈 구단이 이색적인 수를 두었다고 하는데 뭐 자세히 더 얘기를 해주시면요. 네, 지금 조치훈 구단이 급소를 찔러 들어갔거든요. 바로 이 자리죠. 지금 마지막 수순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 1번 수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수를 보통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호구친 자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래 강한 곳에는 가까이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 1번 수로는 이쪽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갈라치거나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이쪽으로 걸쳐가는 것까지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단단한 흑돌에 바로 급소까지 다가서는 수는 처음 봅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봤을 때 그냥 갈라쳤다면 상변 쪽으로 오는 게 좀 싫었다? 좀 더 네.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조치훈 구단이 어제 대국, 오늘 대국 상당히 초반부터 좀 강하게 네. 인원수들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원래 조치훈 구단 하면 이 치열함이 장기인 기사 아니겠습니까? 조혜연 구단도 중반전은 굉장히 치열한데 제가 여자 바둑리그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부터 그렇게 서두르진 않고요. 네. 두 텀을 바탕으로 해서 중반 이후에 아주 치열함을 구사하는 그런 기풍입니다. 사실 뭐 양팀 선수들이 오늘 오전에 좀 이제 대국전에 일찍 와서 어제 돈바둑을 이렇게 검토들을 많이 했어요. 네. 같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좀 특히 이제 조치훈 구단하고 조혜영 구단하고 맞아요. 같이 앉아서 네. 어제 바둑 검토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두 선수가 앉아서 지금 초반부터 치열한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조치훈 구단과 조혜영 구단이 그 대국 직전까지 어제 대국을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두 선수가 포석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서로의 어떤 비기는 살짝 감춰두지 않았을까 네.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막 일부러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와 하우정 프로 지금 네, 누구 눈에 누구 뭐만 보인다고. 네. 오늘 일단 두 분 신경전 시작하는 네. 건가요? 사실 어제와는 다 이제 다른 대국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다 달라졌어요. 그렇네요. 조치훈 구단은 조혜연, 장수영 구단은 어제는 강다정 초단과 대결을 펼쳤는데 네. 오늘은 김채영 3단. 강훈 구단이 어제 조혜연 구단이었는데 오늘은 강다정 초단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더를 그냥 무작위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전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와 만나는 그런 네. 구도가 될 거라고는 좀 예측을 못했는데요. 어떻게 딱 이렇게 됐네요. 부산 KH 에너지는 1, 2, 3번 그대로 나갔고요. 어제랑 똑같이 나갔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여자팀에서 비틀었죠? 네. 그 KH 에너지의 저 순번이 그 바둑리그 순번 그대로죠? 그렇죠. 지명도 1장, 2장, 네, 3장 지명대로. 예. 오늘 조치훈 구단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조혜연 구단이 여기서 이제 그냥 날일자로 받아줄지 아니면 이 4칸 사이 너무 먼 것 아닙니까 해서 가르고 들어갈지. 조혜연 선수의 기풍대로라면 그냥 받아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초반에는 조혜연 선수가 좀 평범하게 두는 걸 많이 봐서 왠지 받아줄 것 같습니다. 배윤진 프로 어떤가요? 멍 때리고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아니네요. 아니네요. 갈랐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거나 찍을 걸 그랬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다음 수를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어제 김영환 해설위원께서 네. 다음 수에 굉장히 집착하셨던 걸로 그렇죠. 조치훈 구단은 기억을 3연타를 맞추셨죠. 네. 3번 맞추니까 지더라고요. 그렇네요. 자, 저렇게 협공을 했을 때는요. 일단 백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쪽 두 점이 없다면 3-3을 들어가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 백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왠지 포기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일단 한 칸 띄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받으면 그때 이제 여기를 달릴 수도 있고 좀 무난하게 둔다면 이제 이런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붙이고 받을 때 또 이쪽을 벌리거나 혹은 이쪽을 벌리는 그런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백이 우상기 쪽을 날일자를 먼저 달리게 되면 그쪽을 날일자를 두면요. 바다만 주면 맞아요. 좋을 지금 텐데요. 받아준다면은 이쪽 날일자를 가서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흑이 먼저 이곳을 오고 난 다음에 3-3을 지키게 되면 연결하는 자세가 괜히 좀 싫잖아요. 네, 이 교환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연결하는 수가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환을 아끼고 이쪽 날일자를 가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두는 수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3-3을 들어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3 들어가면 왠지 그 좌측에 애초에 급솔기로 갔던 백도를 좀 포기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 칸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네. 생각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칸 뛰는 수가 뭐 당연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조치훈 구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치훈 구단의 이 전성기 시절 바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연한 장면을 당연하게 인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장고를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수를 두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 단수된 장면에서 오래 생각하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3-3 들어왔습니다.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있었네요. 오늘은 지금 아직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좌측도 그렇고 우상기도 돌이 낮게 깔려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본연의 순위로 자세로. 간다. 어제랑 네. 달리. 조치훈 구단이 1차전에서 김채영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에는 평소의 기풍을 좀 버리고 네. 두 텀을 쌓은 이후에 공격으로 압박하는 그런 바둑이었는데 지금 두고 있는 딱 이 스타일이 바로 전성기 시절 조치훈 구단이 보여줬던 그 바둑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요. 저 또 호방하잖아요, 제가 또. 네. 그래서 다음에 흑이 102점을 공격하지 않나요? 다음에 네. 하우정 프로의 지금 생각이 뭐 이쪽 씌우는 뭐 수였나요? 언저리 아닐까요? 이곳이나 뭐 네네. 이곳 정도. 네. 갑자기 묻어가시는데요. 아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역시. 침착할 수가 네. 있어요. 그 조혜연 구단의 바둑이 초반에는 확실히 좀 느리더라도 두텁게 좀 한 땀 한 땀 이렇게 짜나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느린 것과 두터움은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수는 좀 판단을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이 날짜 덮어 씌우는 수나 이쪽으로 어깨 짚는 수가 일감인데요. 아마 조혜영 구단은 백이 여기 호구 치는 게 선수고 이쪽을 틀어막고. 틀어 막고 나서 위로 막을 때 항상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살게 되면 좀 실속이 없다 이런 판단으로 일단은 좀 차분하게 형태를 정돈하는 느낌입니다. 그게 한 수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상변 한 번 더 둬야 제압이 되잖아요. 아예 네. 가볍게 보고 손 빼기에는 또 아까울까요? 제가 백이라면 저는 그냥 하변을 일단 다가서고 싶은데요. 오늘 봐도 좀 예측이 안 되는데요. 우리 한 번이라도 맞춰봅시다. 그 조치훈 구단이 우상기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아마 조치구단도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이수가 어떤 이론적으로 뭐 정답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치훈 구단이 어떤 마지막 전성기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세계대회 우승을 했던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했던 2000년대 초반의 바둑을 보면 그때 중국과 한국의 신예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바둑이 딱 어떤 이런 전략적인 모습이 많이 묻어나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아. 두겠다라는 포부가 느껴집니다. 지금 백이 돌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뭐 예측을 해본다면 일단 상변 쪽도 뭐 한 수의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칸을 뛴다든지. 그냥 너는 수는 조금 무거워 보이는 것 같고요. 한 칸 정도 뛰거나. 그리고 이제 아까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던 하변 쪽. 그리고 우변 쪽뭐 이렇게 하나 받아두는 수. 그리고 이쪽 부근으로 하나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한 4곳 정도 중에서 한 곳을 착점하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요. 아, 그럼 이제 하나씩 찍으면 되는 건가요, 저희? 아, 그것은 아니고 이제 뭐 시청자들이 이렇게 관여하실 때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시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4곳 정도, 초반 포석에서는 한 4곳 정도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둔다면은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조치훈 구단의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상변 쪽으로.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이 바라보는 하변이 저희가 지금 모니터로 보는 상변이죠. 네. 치열한데요. 네. 위로 막으면 네. 넘어가겠다는 게 아니겠죠? 아마 좌측으로 음. 두는 걸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어.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제 불꽃이 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혜영 구단이 처음에는 좀 차분하게 두지만 두 텀을 바탕으로 압박하는 데 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수는 굉장히 치열하네요. 지금 조혜영 구단이 이제 둔수가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공격을 생각을 해서 여기를 지금 조금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아주 두텁게 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일관성은 있는 수네요. 네. 한 점을 제압했을 때에는 이제는 상변에서 바로 움직이는 건 좀 백이 그렇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네. 조치훈 구단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움직이니까 네. 약간 열받았는지 노타임으로 강수로 응수했습니다. 화를 내네요. 네. 자, 백이 상변 쪽 아, 하나만 물어보고요. 하나만 물어봤어요. 저거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위쪽으로 받거나 해서 가볍게 또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응수를 물어본 건가요? 조금 이제 상대방에게 조금 더 이제 부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백이 맞고 흑이 일선을 젖혔을 때 딱 그 교환만 하고 나서 손을 뺐잖아요. 네. 근데 저 교환은 나중에 이제 두는 것에 따라서 득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만 해놓고 손을 뺐으니까요. 폭탄만 남겨두고 떠난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것을 득으로 만들고 또 손해가 되고 이제 그게 실력이죠. 과연 어떻게 풀려 나갈지 참 궁금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치훈 구단이 김채영 선수와 어제 대국을 하고 나서 와 역시 한국 여자 바둑 강하다 이런 건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오늘 약간 더 왠지 저희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승부 모드랄까요? 그런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아, 조혜영 구단 차분해요. 뭐 조혜영 구단도 큰 승부 경험이 많고 무엇보다도 2017년 이 지지 옥션배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이창호 구단을 꺾고 여자팀의 우승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강자들 꺾은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조치훈 구단을 만나서도 긴장된다거나 주눅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멕시커피배도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상급 기사들 만날 기회도 많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조혜연 구단이 뭐 많은 여류 기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뛰어난 여자 기사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어떤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흙이 두고 있는 곳 좌변 깨는 게 큰 건가요?
일단 선수성이라고 보고 들어갔죠. 여기를 다가섰을 때는 다음에 조혜영 구단이 이쪽 미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밀면 백이 잡히지는 않아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막아서 안에서 살긴 사는데 이 사는 과정에서 이 대학수 교환을 했고 그 후에도 뭐 이쪽을 단수 친다든지 하면 뭔가 최소한 일선 내려서는 것까지는 선수이고 여기까지도 선수로 듣기 때문에 좌변 쪽이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더라도 그 자리는 큰 자리입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바둑을 관련하면 지금 이 변 쪽이 지금 너무 급한 것 같은데 너무 한가하게 좌상기 쪽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끝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자리는요, 끝내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곳이죠. 급소 자리죠. 조금 전에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야기했던 뭐 밀어가는 수, 그리고 변까지 이제 뻗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이 이쪽 부분을 먼저 오더라도 이 부분이 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 네. 막는 것은 굉장히 큰 곳이죠. 단순하게 집만 봐도 10집입니다. 선수 10집이면 후수 20집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 후수 20집짜리 플러스 좌변 쪽에 백 모양이 영향을 주니까 뭐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급소 자리입니다. 결국 좌상귀가 짐이 되니까 좌변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접어야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약간 눌리고 있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어쩔 수는 없는 선택이죠. 지금은 지금 느낌이 오는데 조치훈 구단이 오늘 작전을 흙 모양을 주고 폭파하는 걸로. 네. 어제부터 자꾸 느낌 있는 척을 하는데 별로 맞춘 적은 없어요. 느낌이 그렇네요. 지금 폭파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느낌 한번 기대해 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느낌 한번. 네. 느낌이 뭐 맞던 안 맞던 느낌을 가진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근데 그죠. 느낌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좀 많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모양이요. 근데 아마 조치훈 구단은 지금 저 모양은 집이라고 생각 안 할 집이 거예요. 아니다. 네. 우상기 날일자 너무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상중앙 다 내 거 이게 안 되나요? 지금 상변 쪽이 아직은 좀 네. 뒷맛이 있어서 백이 당장 여기를 움직여도 잡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2일 때 이렇게 한 칸을 띄면요.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올라서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은 이제 이북을 방비한다고 봤을 때 백은 여기를 끊으면 흑은 이어야죠. 얼추 이제 자세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흑이 아무리 두터워도 이 정도 자세는 늘 잡을 수 있으니까 흑도 뭐 완벽하게 지금 확정가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대신에 발전성은 중간과 상변에 어마어마하죠. 이 박정상 구단이 워낙 이런 바둑 이야기 네. 이런 데도 조예가 깊은데요. 이 조치훈 구단 전성기 때 사실은 그때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그 많이 대결을 펼쳤죠. 둘이 대결을 하면 극실리, 극세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같은 실리파인 고바시 고이치 구단에게는 굉장히 으르렁댔는데요. 네. 조치훈 구단과는 서로 좀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조치훈 구단도 실리파고 고바시 고이치 구단도 실리파인데 고바시 고이치 구단이 두는 바둑에 대해서는 뭐 약간 농담 삼아 이야기하긴 했겠습니다만 저렇게 두다가 바둑판 밖으로 볼이 떨어질까봐 못 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하철 바둑이었죠. 네. 바둑판 밖으로 돌이 이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질까봐 걱정이 차마 많았네요. 그쪽 네. 뭐 걱정이 3선, 많으시네. 2선으로는 돌이 못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조치훈 구단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두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대국을 맞붙으면요 엄청난 그 수많은 타계와 공격의 명승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연속 나오고요. 네, 그렇죠. 하면서 나오죠. 그리고 그 일본 3대 기전이라고 하는 1차전에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성, 명인, 본인방 이 타이틀을 전부 획득했을 때 대삼관이라고 하고 그 네. 기전이 3대 기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대 기전은 이틀거리 대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3대 기전 타이틀전 최초로 이제 서울에서 대국을 펼쳤던 것이 오. 조치훈 구단과 다케미야 구단의 바둑입니다. 근데 저보다 김영환 해설위원께서 그 당시 상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보다는 뭐 박정상 해설위원은 훨씬 많이 아는 거고요. 박사님. 네, 저는 박정상 뭐 박사님. 바둑 금방금방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서울 대국이 있었을 때 네.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아니면 네. 태어날 즈음입니다. 태어날 즈음에 이제 그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때 있었던 그 서울 대국도 타계의 명국이었죠. 조치훈 구단이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 요즘 계속 기억력이 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 기보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수준은
탑인 것 같아요. 옛날 기억만 그렇고요. 네, 요즘 외우는 건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 기억으로 지금 계속 먹고 근데 사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좀 곤란한 게 저도 대 선배님 옆에서 지금 제가 뭐 기억력 못 나는 게 지금 화합이 안 네. 되네요. 자, 일단 지금 다시 또 바둑으로 돌아가서 저 치면 사실 저 칠 줄 알았거든요. 다시 또 붙여요. 그렇네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백이 올라서는 거 생각하면 그곳은 손 빼기 어렵다고 생각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뭐 하변 쪽이 이제 흙에 붙여갔으니까요. 이 부분을 그냥 받는 것은 왠지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뻗는 것이 너무 좋기는 한데 뻗게 되면은 또 이제 흙이 변 쪽을 너무 또 쉽게 타결을 할 수가 있고요. 글쎄요. 그래도 절하면 이쪽을 백이 기세로. 네, 늘어서 하변 쪽을 흙이 차지를 한다면 이쪽 부분 어떻게 나가서 뭔가 공격 이 부분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박정상 지금 해설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 지금 이 진행에 한 표 던집니다. 음. 네. 조혜연 구단의 생각이 여기를 하나 젖히고 백이 늘 때 그때 여기를 붙여서 활용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제 백은 이쪽으로 다가서거든요. 강하게 두겠죠. 그래서 이쪽을 다가섰을 때 이교환이 없다면 여기 끊는 약점이 있어서 귀 쪽으로 파고들기 좋으니까 이교환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닙니다. 오늘 조친 구단은 실리로는 뭐 손해볼 생각이 전혀 없네요. 지금 100개의 돌들이 2개, 3개 빼고 다 삼선에 있어요. 네. 어제와는 뭐 확실하게 다른 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 그리고 졌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계속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략이라고 느껴져요. 지금 우상기 3-3 들어간 것 그리고 좌변 쪽에서 이런 처리 조친 구단 확실한 전략을 들고 나왔고 오늘 참 기대가 큽니다. 역시 제 느낌이 맞죠? 아, 네. 허파.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와요. 드디어 박정가. 느낌이 맞았어요. 네. 네. 챙겨 놓고 폭발을 하겠다. 오늘 좀 추억에 잠겨서 감상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승패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챔피언스컵 약간 축제의 장 같은 느낌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자 정상급 선수들과 살아있는 전설들의 만남, 그렇죠. 네, 그 보는 것 자체로도 참 가슴 뛰고 좀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뭐 여자 선수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요. 정말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 전설과도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 네, 정말 뭐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흑의 다음 수 기대가 됩니다. 네. 완전 반대 컨셉을 제대로 잡았어요. 그렇네요. 오늘 완전 극과 극입니다. 네. 아, 저러고 자리를 잠시 비워주고. 제대로 된 승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승부처에서 화장실 가면 왠지 시간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내 시간을 상대가 쓰고 있다면 네.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지금 생각하게끔 하게 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컨셉이 확실하죠. 여기를 백이 밀어 올리면 네. 젖히면 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짜인다면 이제 백이 이쪽으로 계속 나갈 수는 있어도 중앙으로 흙 모양이 점점 넓어집니다. 억지로 이 세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방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앙 모양을 키우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백은? 지금 젖힐 때 일단 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중앙으로 탈출한 자세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냥 있고 여기를 내려서게 해주는 것보다는 여기를 먼저 붙이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으면 이쪽을 젖히고 이제 올라서고요.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이어서 좀 더 탄력적인 자세로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게 뭐 인원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중앙으로 나가지 않고 아예 오늘 조치훈 구단의 컨셉이라면 네. 아예 하변 쪽으로 그냥 또 와서 뭐 밀고 갈 수도 있겠고요. 뭐 한 칸을 뛰거나 해서 하변 쪽에서 안정을 취하는
이런 작전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중앙 조친구단. 쪽이 뭐 이 부분, 이쪽 부분이 아직 다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작전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보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한쪽은 크게 키우고 한쪽은 한쪽은 크게 방치하고 키우고, 있다가 네. 마지막 그러자 이제 순간에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오늘 중반전 정말 기대가 큽니다. 계속해서 기대된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멘트라서 해설자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기대돼요. 지금 네,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보면서도 뭔가 저한테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네. 두고 싶었던 거 어. 하지만 참아두지 참아둘 수 못했던 그런 없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끊으면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걸까요? 끊었을 때도 이제 흙이 대응하는 게 두 가지는 있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늘고 나서 백이 나온다면 그대로 자세를 잡고요. 이 한 점을 이용하는 싸움이 흙이 둘만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진행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면 축이 유리한 경우에는 여기를 끊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또 하나의 작전이 되죠. 아 오늘 아. 네. 젖히지도 정말인가요? 않고 바로 가는데요. 제 느낌 맞다니까요. 네, 젖히지도 않고 바로 가네요. 네. 아, 이제 곧 한 칸 뛰나요? 네. 끝까지 가네요. 와, 멋있어요. 중앙은 공배다. 중앙 공배다. 네, 정말 절대 진 모양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혜연 구단 생각은 다르죠. 지금 오늘 저희가 너무 이 컨셉을 잊었던 것 같아요. 좀 네. 정체성 또 혼란 네, 느끼시네요. 물론 이제 2차전에서 네네. 그 KH 에너지가 승리를 거두면서 3차전을 다시 한번 보고픈 그런 저희의 어떤 욕구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여자바둑리그 그렇죠. 우승팀인 포스코 캠텍을 응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조혜연 구단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면요. 조친 구단은 중앙이 공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혜연 구단은 절대 아니죠. 중앙이라는 게 저렇게 넓으면 들어와서 살아도 반대쪽이 크게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백에 실리는 지금 좌상기도 10집, 우상기도 10집, 뭐 좌변 한 30집이 좀 약하고요. 네. 몇 집 안 돼요. 아, 그 몇 집 안 되는 건가요? 몇 집 안 되죠. 중앙 모양 보세요. 다 나면 100집입니다. 아, 지금 백이 그래도 한 60집 정도는 확보를 했거든요. 네. 하변 쪽 한 10집 네. 모양이면. 근데 저 중앙이 반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뭐 박정상 해설위원이 100집이라고 했는데요. 반나면은 50집이죠. 반나면 50집이네요. 그렇죠. 그럼 덤에 걸리겠네요. 아, 덤이 아니네요. 반면으로도 이기네요. 말로 바둑 두면 참 이렇게 쉬워요. 입바둑. 저도 그냥 뭐 중앙이 100집 이러면 참 쉽습니다. 자, 근데 중앙이 참 커 보이긴 하는데 네. 이제 어느 선에서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원 바둑을 네. 와. 조치훈 구단이 가장 또 잘 두는 기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다음 수 느낌 다음 오는데요. 수 네. 느낌 와요? 네. 일단 그거? 여기 받을 것 같아요. 봤나요? 근데 그 기는 안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붙이는 순간에 우변 모양이 또 워낙 커지기 때문에요. 아, 이제 또 우중앙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흙에 붙이는 교환이 되는 순간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을 들어가서 한쪽을 깨더라도 반대쪽이 워낙 크게 나니까 아예 그냥 다른 곳에 집이 늘어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를 좀 줄어들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순간에. 네. 그게 어떤 좋은 전략이 될 수 근데 있어요. 아마 조치훈 구단이 지금 이 우변 쪽을 두지 않는다면요. 여기를 안 둔다면은 다음에 둘 수 있는 곳은 여기 뭐 젖혀가는 곳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받았습니다. 100의 집은 모두가 확정가죠. 100은 더 이상 흙이 깨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집을 다 만들고 있고요. 흙의 형태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넓지만 대신에 조친 구단이 지금 침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혜연 구단 지금 공격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조혜연 구단이 지금 우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풀어가기는 흙이 더 어렵겠죠. 지금 흐름이 흙이 나쁠 리는 없는데요. 네. 흙이 나쁠 리가 없지만 흙이 풀어가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바둑이라서 뭐 5대5 승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는 폭파 전문가라는 걸 너무 알고 있잖아요.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현 선수도. 기대보다는 오히려 좀 떨림이지 두려움? 않을까요? 네. 두려움? 두려움. 조혜연 구단 뭐 두려워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저도 지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변 쪽도 확실치가 않고요.
그렇다고 상변을 지키기에는 이쪽 모양, 이 모양, 좀 얇은 모양이 많고요. 다른 곳을 지키는 것은 또 상변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국을 조혜영 구단은 또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차피 네. 들어온다면 좀 좁혀서 지키고 들어올 때 공격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격과 타계의 진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장전 대단한데요. 조혜영 구단과 조치훈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대방건설배 2017 시니어 대 여자 바둑리그 챔피언스컵입니다. 시니어 우승팀과 여자 리그 우승팀이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이 조치훈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이 바둑은 흑백 서로 간에 네. 굉장히 너무 어려운 바둑이에요. 흑도 어렵고 백도 어렵고요.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평파 응원 말고 솔직히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뭘 잡고 싶으신가요? 뭘 잡아도 저는 질 것 같긴 한데 저랑 똑같나요? 네. 그래도 뭘 잡고 저는 그래도 흑. 흑. 그래도 기분을 낼 수 있잖아요. 지더라도. 오. 저도 사실은 뭐 우리 팀이지만요. 그래도 흑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저는 편파를 떠나서요. 네. 저라면 백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나머지 한 분 박정상 해설위원은 어렵긴 어려운데요. 어렵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흐름은 흑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들고 두겠다고 하면 저도 백을 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면을 꾸려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흑으로. 그렇긴 해요. 자, 오늘 지금 2차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치훈 구단 대 조혜연 구단의 대구, 조혜연 구단이 흑으로 큰 세력 바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국 장수영 구단 대 김채영 3단의 대구고요. 김채영 3단이 백으로 또 큰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국도 이상국도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어제 양상은 이 KH 에너지가 공격, 포스코 그렇죠. 캠텍이 타계 이런 네. 양상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을 일단 조혜연 선수가 두었고요. 약간 식뜸을 들이고 있어요. 네. 물어봅니다. 네. 자, 전체 모든 세 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또 역시 그 세력과 실리의 대국이 2국이었는데요. 네. 자, 이국도 하변 쪽에 김채영 3단이 이제 큰 모양을 지금 짓고 있고요. 실리로는 지금 또 장수영 구단이 우상기, 우하기, 좌하기까지 3기를 확실하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치영 3단이 초반에 흑의 소목에서 눈목자 굳힌 자세에 화점을 갖다 붙였잖아요. 네. 그 형태가 지금 우하기 쪽의 형태인데 그쪽에선 장수영 구단이 조금 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신 연구에 있어서는 김치영 3단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저렇게 흑이 처리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좀 당한 형태입니다. 좀 눌린 건가요? 네. 하변은 지금 몇 선까지 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알파고도 모를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한 6선? 7선? 일단 들어보고. 네네. 네. 합하고는 6선이라고 합니다. 6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3국. 3국은 어떤가요? 지금 강훈 구단이 우하 쪽에 지금 침입을 했어요. 네. 저거 뭐 백이 수습이 된다면은 집으로는 백이 좀 앞서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좌변이 크군요. 좌변이 백집이요. 워낙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단영 초단 어제 그 보여주었던 초반의 실패를 딛는 모습 인상 뒷심 깊었거든요. 있죠. 예, 네. 오늘도 그런 모습 기대해 봅니다. 자, 일단 1국 같은 경우는 조혜연 선수가 오하기 쪽을 지킨 거네요. 그렇죠? 재미있는 게 그렇죠. 결국 중앙 승부인데 두 선수가 중앙을 두질 않아요. 두질 왜냐하면 않아요. 지키면 들어오고 조친구단도 어차피 지키면 들어갈 건데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아, 네. 계속 그냥 다른 곳에서 일단 최대한 득을 보고자 두 선수가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지 않은 곳에 서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죠. 네, 다른 곳을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서 조친구단은 한방 승부로 이제 중앙 침투를 노리고 있고 조혜영 구단은 어차피 들어올 건데 다른 데라도 두텁게 정리해 놓자 하면서 하변을 두었고요. 일단 3국은 하변 쪽 지금 두고 있는 쪽이 뭐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2국도 1, 2국이 지금 바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서로. 지금 1국 같은 경우는 좀 폭풍 전야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곳곳에 지혜가 많습니다. 지금 조치훈 구단은 초읽기 아마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몰려 있어요. 자, 두 선수 모두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들어갔네요. 네. 이게 초읽기를 하면은 개가도 잘 돼야 되잖아요. 형사 판단하기에는 뭔가 모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네. 셀 때마다 다르죠. 색 때마다 다르죠, 오늘. 색다르죠. 자, 일단은 드디어 이제 뭔가 모양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흙이요? 그 조혜영 구단이 그냥 대충 정리하면 이제 조치훈 구단이 대충 들어와도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네.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두면 손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좀 단단한 형태를 구축하고자 어깨 짚는 흑마를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우변 쪽을 건드려 달라 타이트하게 붙여간 거고요. 네. 지금 두 선수의 그 주요 성적 프로필이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이벤트 잠깐 했었습니다만 조치훈 구단은 저 프로필이 주요 성적이 한 100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나온 거고요. 조혜연 구단은 한 10분의 1 정도 그렇네요.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 두 선수 계속 이 주요 성적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입단 연도가 한 30년 차이 나니까요. 네. 그렇죠. 자, 어쨌거나 2017 리그 성적이 대단하죠. 조치훈 선수 6승 1패. 와, 조혜연 선수가 11승 1패나 했나요? 네. 혹시 1패를 누구한테 했었을까요? 그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그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고요. 바둑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아, 저도 기억나요. 조혜영 질 수 구단이 없는 그때 바둑. 대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끝내기에서 대역전패 당했습니다. 네. 누군지가 저의 기억력을 제 네. 모든 기억력은 그 예전에 그 어린 시절 바둑책에서 봤던 80년대, 70년대 일본 네. 바둑 뭐 이런 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그 1패가 뭐 연전 연승이 아니라 약간 초중반 때 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바둑을 지면 꽤 내상이 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질 않았단 말이죠. 조혜영 구단이 일단 그 2017 여자 바둑리그 11승 1패에서 첫 번째 승리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가 개막장에서 이제 전승을 목표로 하겠다 하고 나서 1차전에서 조혜영 구단에게 패했어요. 네. 최정 선수는 굉장히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됐고 조혜영 구단은 반대로 이제 기세를 탔죠.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정 선수도 끝날 때는 12승 2패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끝을 냈고요. 자, 지금 1국 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열기만 하더라도요. 여기가 다 집이 된다면 백이 이길 수는 없거든요. 뭐야 어떻게 지금 폭발하느냐가 승부인데 점점 두터워지니까요. 백이 글쎄요 상변에서 수습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네. 자, 이제 진짜 정말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몇 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몇 수 앞으로 이제 한 다가고 5수 앞 정도에는 조치훈 구단이 침입을 어느 쪽으로든 하고 조혜영 구단이 이제 공격에 나팔을 부는 네.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계선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혹시 아까 1패가 이유진 선수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저는 확실하지 않은 건데 이제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이제는 방치할 수 없잖아요, 점점 백이. 지금 들어가는 자세가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미는 정도는 이렇게 씌우기만 하더라고요. 네. 다 봉쇄예요. 한 칸 띄어서 상변부터 뭔가 풀어가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네, 상변 쪽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원래 사람 손바닥이 들어가면 아주 두려운 거고 사람 머리가 들어가면 그 바둑은 진다고 하거든요. 이 중앙에 집이요. 사람 머리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제 머리가 들어가면은 뭐 질 수가 없고. 아니 어제 1차전 네. 때 그 밭전자 4위 네, 그 밭전자를 거의 두는 2탄인 사람은 것 사위도 같아요. 삼지 마라. 네. 밭전자 두는 사람은 사위도 삼지 말아야죠. 네. 참고하세요. 그런 또 책이 밭전자네요. 있나요? 뭐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뭐 밭전차 모양이 그렇네요. 나오고 밭전자 있습니다. 나오네요. 어제 있었던 1차전 대국에서는 조치훈 구단의 그 밭전자 행마가 결과적으로 패착이었거든요. 패착이 네, 됐었어요. 그 맞아요. 수가 패착이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자, 이제 저쪽부터 뭔가 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이 상변은 줄게. 그런데 상변을 맞게만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백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그러면 맞게 해줘야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만족인가요, 백도? 그런데 일단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뭔가 타겟을 시도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안쪽의 사활만 봤을 때는 여기를 끊고 나서 이을 때 이렇게 호구치는 수가 안에서는 안형을 갖추는 뭐 기본 맥점인데요. 왠지 지금 조치훈 구단이라면 이것보다는 좀 더 중앙으로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여기서 다음 수가 잘 안 보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되면요. 이것도 자체에서 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뭐 이쪽을 밀어 오더라도 이곳이 뭐 확실한 집이 아니니까 여기를 밀고 이쪽을 만약에 밀어 간다고 본다면 여기를 밀고 뭐 이렇게만 가더라도 집이 아니니까 이것도 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30초. 실전은 아무 교환 없이 그냥 밀었습니다. 넷, 다섯. 이제는 일단-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네요. 중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흑도 이제 잡으러 가겠다는 네, 뜻이죠. 그렇죠. 이제는 승부예요. 올 것이 왔어요. 백도 이제 좁은 곳을 벗어나서 좀 넓은 곳에서 수를 내겠다 뭐 이런 시기인데 지금 사는 것 박정상 해설위원은 지금 뭐 사는 쪽 잡는 쪽 어느 쪽 선택하나요? 대답 못한다. 네, 그다음 못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쫄기 상황에서 든다면은 흙을 들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잡으러 가는 걸 더 꺼려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앙 쪽이 워낙 단단하기도 하고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둔다면 흙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도 흙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두 지금 분 다 이제 주위가- 지금 바뀌셨네요. 주위가 지금 너무 좀 흙이 두터워진 것 같아요. 저는 조치훈 구단이 우변으로 벌린 수가 어땠을까 싶은데요. 하점이요? 네, 이쪽을 지금 실전에 이렇게 벌렸죠. 그 앞으로 네. 했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둬서 너무 두터워졌군요. 밀고 지금 이쪽을 밀고 젖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수 교환으로 인해서 중앙이 좀 너무 굳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를 젖혀도 흙이 끊을까 늘릴까 고민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 느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서 상변 중앙 쪽 이쪽을 굳혀줄 이유가 없었는데 방향에 있어서 약간 이 교환은 백의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바둑은 한방 승부니까 뭐 저것이 승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저 교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조혜영 구단이 공격하기엔 참 수월해졌습니다. 자, 지금 백은 중앙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한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변 자체가요, 백이 나중에 이제 이런 곳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상변 자체에서는 집은 잘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뭐 집 모양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형태예요. 자, 여러분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폭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흔히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이 바둑은 이세돌이 와도 내가 이겼어. 그래요? 박정환 갑자기 와도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네. 있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살 수 없는 데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 편입니까? 아 그냥 저는 방금 바둑만 그냥 들어갔네요. 셋, 넷, 다섯, 조영구단이 일단 최대한 그 근거를 없애면서 중앙 쪽으로 내몰고 있어요. 네. 그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내몰았을 때는 두 턴 쪽으로 내모니까 자신이 강한 곳에서 싸워서 일단 유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만약에 백돌이 살면 이렇게 허무하게 큰 타격을 입고 바둑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 투자한 돌들이 몇 개인데 다 초토화가 되면 거기서 거의 승부 끝난다고 봐야죠. 30초,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집 모양 낼 틈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백의 자세도 뭐 그럴듯합니다. 이 바둑은 뭐 그냥 딱 한방 승부가 네. 됐네요. 백이 사는 순간에는 백승. 네, 그렇죠. 잡히면 흑승. 다른 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공격을 통해서 흑이 집으로 이득을 봐서 이기는 방향, 이런 방향은 없습니다. 지금 초읽기이기 때문에 둘 다 감각으로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수익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예를 들면 시간이 10시간 있다고 해도 지금 이런 형태로 수익기로 풀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알파고라면 지금 상황의 이 몇 승률 프로? 기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근데 점점 뭔가 뭔가 좀 네 그러면 이제 합하고 출격. 합하고가 봤을 때는 하고 볼 때는 조금 이제 전문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 백이 모양을 아, 갖춰가고 백이요? 있다. 뭐 이런 뜻이죠. 파 전문가의 그 솜씨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변 쪽 처음 모양에 비해서는 지금 백이 뭔가 모양을 좀 갖추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말 두다 보니까 어느새 좀 모양을 잡았네요. 넷, 다섯, 아,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숙제를 어. 던져봅니다. 지금은 백이 이곳을 한번 젖힐 찬스지 않을까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아예 이쪽 부분을 건들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를 위쪽을 주문이죠, 두거나 뭔가. 아니면 뭐 이런 곳을 붙이거나 해서 따로 뭔가 정리하는. 그리고 이쪽 부분으로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이 나중에 이도를 수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흑도를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 사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젖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곱, 아우 젖혔네요. 지금 김영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끊고 나서 나갈 때 이렇게 막으면 네, 실전대로 진행되고 여기를 끊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 흑돌이 오면서 중앙이 약해진다 이런 말씀이었고 없어지잖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전의 조치훈 구단은 이것이 폭파 전문가입니까? 그냥 잡히는 건 아예 그냥 배제한 채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 감실장입니다. 이건가요? 뭐 번개처럼 수순이 진행됐는데 여기서는 잠시 또 뜸을 들이네요. 여기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의 교환이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둘, 셋, 이렇게까지 한 이상은 다시 중앙으로 넘어가기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중앙 가나요? 그리고요. 저 교환이 득입니까 그런데? 저는 득 같지는 않아요. 중구단 생각은 이제 흑이 이쪽을 내려서면 원래는 이제 이 교환이 손해라는 건데요. 애초에 붙였을 때 백이 그냥 손 빼면 흑이 뭐 이런 만일모 정도로 가서 좀 더 이 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 백돌 두 개가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안형을 갖추는데 득이 됐다. 뭐 그런 뜻으로 풀이하고 하나, 중앙을 저렇게 깨는 순간 우변이나 우상기는 살기만 하면 된다 작전 같아요. 중앙에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백이 지금 어쨌거나 중앙 쪽은 한 번 더 둔 거거든요. 더 뒀는데도 확실하게 지금 살았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네, 조현 구단은 아주 천천히 공격을 압박해 가네요. 지금 딴행 교환 같은 경우에는 우변 쪽에 팩감이 많고 우상기도 팩감이 많아서 그 패를 노리면서 오히려 이제 백이 늘어간 자리를 붙여서 공격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수법이 있었는데 조현 구단이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형태를 좋다고 보는지 약간 아니란 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 조혜영 구단의 저 빵따냄 저 수는 공격을 좀 포기한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느낌인데 예. 하나, 조영 구단이 이제 우변에서 셋, 어쨌든 연타를 하는 상황이니까 집으로 둘만하다 이런 판단일 것 같은데요. 일곱, 아, 마늘모 우상 쪽으로 확실한 선수를 하겠다는 거네요. 재밌는 수네요. 네. 흑이 손을 뺀다면 이 모양은 흑이 이곳을 와서 뭔가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지중을 가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이 그렇다고 후수로 지금 살고 이쪽 부분을 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선수로 살기 위해서는 셋, 이런 수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다 결정을 해놓나 봐요. 그러면 이 석점을 버리고 네. 선수로 이쪽 부분을 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단수 쳤다는 뜻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 점은 그냥 떼어줘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을 날짜를 준다든지 급소를 준다든지 해서 지키면 지금 여기는 세 점은 선수로 흑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이제 백이 이어서 받으면 나중에 따내는 게 이제 귀 쪽의 뒷맛을 봐서 거의 선수성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그 집으로는 흑도 상당히 득을 보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상변과 중앙에서 백이 엄청난 흑의 모양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집의 균형이 어떨지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정말 흑의 집 모양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두터움이 나중에 말을 해준다는 건가요? 한번 집을 세워보죠. 지금 이제 조친구단이 우변 쪽을 날일자나 혹은 이선의 한 칸 띵으로 급소를 방비를 할 것 같고요. 10초, 그 상태에서 집 모양을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살아두었어요. 집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백집이 많다는 네, 거죠. 백집이 많네요. 지금 중앙 쪽을 압박해서 좌중앙 쪽에 좀 살을 붙이던가 하는 게 아니라면 역시 조혜영 구단의 공격이 약간 느슨했던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흑이 이 모양을 지금 집으로 사실 만들기 위해서 집을 다 내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이 지워진다면 그 이상의 대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대가를 얻는 것은 우변 쪽 어떻게 보면 좀 뭐 끝내기 정도 상변도 지켜 있는 데서 더 큰 집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둑을 이기기는 사실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지금 네,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30초. 백집이 워낙 많네요. 그 초반에 셋, 약간의 그 굴복 같은 수들을 여섯, 강요받으면서 꾸역꾸역 집을 냈던 것이 지금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혜연 구단의 미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상변 쪽에서 조치훈 구단의 타겟은 역시 제대로 면모를 보여준 거네요. 네, 지금 젖히면 되죠. 네, 젖히면 사실 뭐 부분적으로만 본다면은 이런 뭐 붙이는 수가 있긴 합니다만, 세 점을 포기해도 네, 이쪽을 잡으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석점을 잡더라도 30초. 하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뭐 흑이 큰 손해를 보는 거고요. 네, 역시 조혜영 구단도 그냥 가만히 늘어서 다음에 껴붙이는 수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밀어가는 수가 과연 되느냐인데요. 밀면 일단 먼저 껴붙이나요? 그죠? 네, 이쪽을 일단 붙이고 백은 뻗어야 하고요. 그때 치받아서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30초. 하나, 또 이제 이렇게 살게 되겠네요. 셋,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넷, 여섯, 아예 흑은 세 점 잡고요. 여덟, 세 점을 잡고요.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백이 막
확실하게 살아는 있나요?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이렇게 되면은 살기는 했겠습니다. 뭐 이런 곳에 붙여가더라도 씌워서 네. 사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 조치훈구단도 지금 한 번 더 밀었을 때는 껴붙이는 거를 수리기를 해야 되니까 네.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바닥만 아니면- 주면 참 좋은데요. 색이 안전하게 간다면 그냥 지키는 수도 아. 가능하겠네요. 밀 때 손을 뺄 수도 있으니까요. 기세로는 밀고 싶어요. 네. 자, 치받아 주면 기분이 좋은 교환이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아, 역시 왔어요. 네. 미쳤어요. 지금 조혜영 구단도 쉽게 해서는 바둑이 불리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이 워낙 없어서 집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요. 조혜영 구단이 두 텀을 이용해서 뭔가 중앙에 대한 압박 그리고 우변에 대한 압박 확실히 좀 그쪽으로 승부를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조치훈 구단도 저 붙이는 수를 예상을 뭐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상을 했는데 막상 당하면 아픈. 네. 아마 저 수까지 지금 술기를 다 하기는 했을 겁니다. 일단 내려서면은 뭐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선 내려서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둔다면 열, 그렇게까지 강력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말하다 보면 자꾸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렇게까지 강력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 우린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3차전 가서 이기면 되죠. 우리가 초조하죠, 뭐. 사실 그러고 보니까 위로 갈수록 그냥 이쪽을 그냥 편안하게. 확실하게 네, 어. 두는 편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흙이 밀어올 때 이제 뭐 100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둘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앙만 수습하면 확실히 백이 남는 뭔가 좀 편안한 형국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연속으로 2번 내리 썼습니다. 지금 마지막 초읽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조치훈 구단이 생각하는 것이 설마 뭐 젖혀가는 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 속으로는 설마 하고 있는 수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수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자, 저는 지금 초읽기가 더 불안해요, 지금. 근데 끊는 순간에 다음이 거의 없어 보여요. 네. 아마 초읽기 시작하면 조치훈 구단이 게시원을 볼 겁니다. 여기를 끊는 순간에 또 이쪽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일곱, 여덟, 아, 뒤로 이었어요. 이었어요. 이러면 넘어가는 것까지 되나요? 근데 있는 것은 약간 많이 당했는데 가만히 이 선을 늘면 지금 네, 조현 구단 찬스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훈 구단이 뭔가 큰 착각 아닌가요? 여기를 이었다는 것은 여기가 선수 한 집이 안 돼요. 그렇네요. 이걸 치받을 붙여도- 수가 있네요. 후수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 아, 급소 딱 지금- 보이잖아요. 네. 지금 뭔가 조치훈 구단 얼굴에 좀 쓴 표정도 안 좋아요, 네. 지금. 웃음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 웃음이 뭔가 이제 큰 착각을 하거나 했을 때, 네, 지금 뭐 마지막 분이 30초. 큰 착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선수 한 집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기회가 왔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조현 구단 뭔가 조금씩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약 3수 전만 해도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백돌이 못 살아있다는 중앙과의 어떤 그 양면 공격을 통해서 흑이 충분히 이득을 볼 여지가 생겼죠. 네. 지금 중앙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실수는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역시 민수로 그냥 그럴 거였다면 확실하게 네. 살아두는 것이 안전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에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두어야 될 때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할 거. 그 우병 같은 곳은 좀 확실한 수를 좀 두었어야 되는데요. 부분에서 좀 당했고요. 지금 조현 구단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찔러 들어갔어요. 네. 사실 저런 수가 있어서 방금 전 주시훈 구단이 꽉 이은 수로는 치받는 게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수는 성립되지 않았겠네요. 이 수를 이제 이쪽을 집었는 수요. 네. 마지막 30초. 그랬다면 지금처럼 치중을 들어갔을 때 우측으로 막을 때 큰 차이가 있죠. 네, 지금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 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곱, 여덟, 아홉,
아슬아슬하게 깜짝이야. 들었는데 네. 지금 근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찌르면 밀리면요? 네. 일단 지금 마늘모가 좋은 수로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끊으면요. 여기 축이고요. 여기 두는 순간에 또 잡혀요. 어떡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 이런 곳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혜연 선수가 뭔가 두터워지니까 네. 힘을 막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봉쇄가 있나요? 이렇게 씌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오. 오히려 조혜연 선수가 지금 그래요? 약간 경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뭔가 패가 나는 수는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하고 제치면 일단 뭐 패는 납니다. 그게 워낙 손해를 보기 때문에 두 번을 둬서 이도를 확실하게 또 잡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여기서 흙이 그렇죠. 거기부터 또 그것부터. 가죠. 그러니까 조혜영 구단이 지금 이수에 대해서 아까 김영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쪽 나가는 수 그리고 이쪽을 끊어서 여기 약점을 노리는 것과 아니면 이수는 이 부분적인 걸 노린다면 먼저 찌르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끊었다면 네. 여기를 연결하면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해서 백을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양쪽이 아닌 이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수는 일단 약간 실수 같고요. 하지만 지금 중앙 쪽에 아직 패 뒷맛이 있어서 패와 이쪽을 이제 엮어갔을 때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요. 될지 백이 중앙 쪽을 먼저 지키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네요. 네네. 한 번에 이러면 네.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잡기 어려워요? 한 번에는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중앙은 확실히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된 조혜영 건가요? 구단이 네. 너무 좋은 찬스가 왔다가 지금 놓쳤습니다. 아쉬운데요. 조혜연 구단이 거기서 좀 사실 좀 경솔했어요. 네, 많이 경솔했죠. 상대방 좀 시간 공격을 하려다가 오히려 시간이 5번이 남아 있는데 거의 뭐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여기를 갖다 네. 붙였잖아요. 지금 이런 장면은 흙이 잘 처리하면 흙이 이기는 국면인데 그렇게 빨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불리할 때는 상대를 시간 공격해도 흙이 잘 주면 흙이 좋은데 왜 시간 공격하다가 실수가 그렇죠. 나왔는지 이수는 좀 문제의 수네요. 순간적으로는 저수가 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네요. 또 이 민수보다는 조금 더 입구자라든지 한 칸이라든지 여기를 붙이는 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부분에 이제 끊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끊는 수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변 사활인가요? 다시 또 무대가 네, 오겠죠? 이제는 우변 네. 쪽입니다. 표현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파란만장하네요. 네. 지금 양쪽 백은 후수 한 집씩 있는데 아직 중앙은 또 흙이 확실치가 그렇죠. 않고요. 지금 우변 사활로 그냥 승패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쪽을 잡으면 흑승, 살면 백집의 흙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저곳의 생사를 둘러싼 마지막 싸움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혜영 구단도 생각을 꽤 하네요. 어떻게 공격을 들어갈지 지금 흙이 공격을 들어갈 방법이 대략적으로 뭐 이수 뭐 이 정도가 보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그쪽을 끊습니까? 크기는 뭔가 좀 백에게 여유를 좀 주는 수 아닙니까? 이런 거 저체만 가더라도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먼저 밀어갑니다. 지금 조혜영 구단이 끊는 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을 들고 두는 수인데 그러니까 못 잡았을 때 집으로는 저수가 당연히 가장 낫죠. 근데 네. 지금 어차피 집으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저수가 공격의 급소라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살 것 같아요. 중앙이 확실하게 살아있느냐. 확실하게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잡힐 모양은 아니겠네요. 중앙 궁도가 저렇게 넓은데 그래도 아직도 100%는 아닌 건가요?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매화 육궁 형태가 나올 수도 있네요. 네. 지금 나중에 이제 흙이 이쪽으로 공격을 일단 살리고요. 공격을 들어가면 백이 받으면 여기를- 크기를 둘 때 백이 그냥 2연수로요. 단수를 치나요? 이쪽으로요? 먼저 치면 반대로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단수치면
그럼 찔러요. 그럼 이제 이쪽을 찌르고 네. 이렇게 끊어서 30초. 여기를 찔러 들어가면 때리면 살았죠? 셋, 그럼 찝어서. 넷, 아, 그쪽으로요. 갑자기 좀 합하고 하고. 네. 합학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여기를 두고 받을 때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베개에 걸리라고 보고 이 형태인데 여기서는 살았네요. 이곳을 두면 그냥 산 거 아닙니까? 네, 찝어서. 아, 아래쪽을요. 네. 네, 아, 그렇네요. 지금 이 교환하고 마지막 집어도 30초. 살았고, 하나, 아, 이건 살았네요. 둘, 네. 셋, 그렇다면 백은 좀 안정적으로 아래쪽을 타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살아 있다면 이거는 뭔가 흙이 재미가 없지 않나요? 누가 봐도 끊어야 네, 하는데 네. 흙이 재미가 없어요. 좋은 기회가 왔던 것 같은데요, 흙이 아까 전에요. 지금은 네. 지금 조친구단이 약간 전화위복이 되어서 애초에 그 우변 껴붙임을 당할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앙을요, 흙이 제대로 갔다면 이 바둑은 백이 이기기 어려웠어요. 네.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찬스가 싹 지나갔는데 조현 선수가 그 찬스를 좀 뭐랄까요, 전략적인 시간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제 풀에 넘어졌습니다. 아쉬운 대목이네요. 결국 연결을 시켜주고요. 살았습니다. 이건 조친구단이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집만요. 네. 백집이 거의 한 60집 정도 나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흙이 도저히 백집을 감당할 수 없어요. 반면으로도 백이 집이 훨씬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친구단이 결국은 역시 폭파 전문가다운 모습 보여주네요. 오히려 지금 이 부분도 흙이 아주 깔끔해졌네요. 백이. 네. 네, 조치훈 구단 일단 집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혜영 구단의 분발이 필요한데요. 네, 1분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